역사적 천재들이 내향인이 많은 이유, 고지능자의 뇌는 왜 집을 선택했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인간관계가 넓어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 혹은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천재들은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까칠해서일까요? 아니면 사교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과학적 이유와 진화론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 심리학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논문과 실제 과학 실험, 그리고 빌 게이츠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의 사례를 통해 고지능자들이 왜 집이라는 성벽 안으로 숨어드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바나 이론, 우리 뇌는 아직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다. 사바나 이론의 핵심은 진화적 가속도와 환경의 불일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도시를 짓고 스마트폰을 쓴 시간은 고작 몇 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3시간 59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소규모 부족 단위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타인과 교류하고 집단에 소속될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면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인 셈입니다. 행복의 역설, 지능이 본능을 압도할 때 사토시 카나자와 박사가 발견한 행복의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약 1만 5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살고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행복했습니다. 사바나 시절의 환경과 비슷할수록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죠. 하지만 고지능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무엇보다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청개구리 같은 결과가 나온 걸까요? 고지능자가 고립을 택하는 과학적 이유.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진화적 신규성 수용 능력입니다. 지능이 높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신규성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의 도시 생활이나 1인 가구 같은 환경은 사바나 시절에는 없던 신형 환경입니다. 고지능자들은 이 낯선 환경을 분석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옛날 방식 부족 중심 생활에 의존하지 않아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 운영 체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후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사바나 OS가 깔려 있습니다. 이 운영 체제는 친구가 없으면 경고창을 띄우고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하죠. 그런데 고지능자들의 뇌는 이 기본 OS 위에 지능이라는 최신 패치를 더 씌운 상태입니다. 이 패치는 혼자 있는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스템 리소스를 낭비할 때 이들은 그 리소스를 자기 개발이나 문제 해결에 몽땅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친구의 연락이 즐거운 알림이 아니라 중요한 작업을 방해하는 스팸 메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레몬즙 실험과 뇌의 각도. 이번엔 조금 더 과학적인 실험 이야기를 해볼까요?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가 진행한 레몬즙 실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혀에 레몬즙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아이젠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혀에 레몬즙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침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침을 흘린 것입니다. 뇌의 수문장, 망상활성계 RAS.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 예줄기에는 망상활성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극소리, 빛, 맛 등을 걸러내고 조절하는 수문장 혹은 볼륨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내향인의 RAS, 기본적으로 볼륨이 매우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나 약한 빛도 뇌에서는 와 하고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레몬즙 한 방울에도 뇌는 비상, 엄청나게 신께 들어왔다라고 과잉 반응하며 침을 쏟아냅니다. 외향인의 RAS 기본 볼륨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자극은 그냥 그렇네 하고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레몬즙이 들어와도 뇌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침도 적게 나옵니다. 이런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들에게 시끌벅적한 파티나 복잡한 지하철, 수많은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귀 옆에서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틀어놓는 것과 같은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뇌의 안테나를 잠시 접어두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즉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의 생각 주관과 천재들의 고립.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고지능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에게는 유명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 주간입니다. 그는 1년에 2번 모든 연락을 끊고 아무도 없는 외딴 오두막에 혼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책만 읽고 생각에 잠기죠. 빌 게이츠뿐만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고독은 젊은 시절에는 괴롭지만 성숙한 시절에는 즐거운 것이라며 혼자만의 시간을 찬양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역시 집 근처에 모래 깔린 산책로를 만들어두고 하루 종일 혼자 걷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고지능자들에게 뇌는 가장 강력한 장난감이면서 동시에 가장 바쁜 작업장입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집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립하는 것이 훨씬 더 짜릿한 도파민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비유로 보는 에너지 효율. 여기서 고지능자의 에너지를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를 밖에 두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밖을 돌아다니면 충전이 되는 구조죠. 하지만 고지능 내향인들은 배터리가 집 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배터리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 논리적 모순, 감정의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초고속 프로세서를 돌려 분석합니다. 똑같은 1시간을 떠들어도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에게 귀가는 단순히 몸을 누이는 행위가 아니라 방전된 배터리를 꽂고 붉게 변한 시스템을 다시 녹색으로 돌려놓는 필수적인 수리 과정입니다. 집은 그들에게 게으름의 장소가 아니라 생산성을 위한 발전소인 것입니다. 사회적 가면과 인지적 비용.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유는 인지적 비용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개 사회적 눈치가 빠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면을 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쓰는 행위는 엄청난 인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주며 미소를 지어야 하거나 뻔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일은 고지능자들에게는 마치 성능 좋은 최신 컴퓨터로 지뢰찾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낭비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혼자 집에서 책을 보거나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뇌에게는 훨씬 더 가성비 좋은 활동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에너지 낭비를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방안은 평온의 중심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의 이 명언은 지배에 있는 것의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홀로 머물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에디슨과 더불어 최고의 천재로 꼽히는 니콜라 테슬라는 고립을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홀로 있으십시오. 그것이 발명의 비결입니다. 홀로 있을 때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내향적인 성향이 주는 창의적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조용한 삶의 단조로움과 고독은 창의적인 마음을 자극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고요하고 어두운 방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라는 빛 공해를 차단하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지성의 빛을 가장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이 세상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질수록 여러분이 가진 고요한 통찰력과 깊은 지성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둠은 여러분을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란 별이 얼마나 눈부신지 보여주기 위한 무대일 뿐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뇌를 더 즐겁게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